그런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도 미국이 이스라엘 쪽에다 보내주기로 했던 그 이 탄약과 무기들을 보내지 않고 있어서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많이 뿔따고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계속 총리가 이제 공개 거듭해서 재차 공개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기와 탄약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뭐라고 이제 그 키워드를 보냐면 4개월 전부터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도착하는 무기 공급이 급감했다. 그다음에 신속한 선적 요청을 해왔으나 비공개로 본인 총리 당신께서 비공개로 나서서 신속한 선적을 위해 애썼지만은 일부 품목만 산발적으로 노출했고 정작 중요한 물자들은 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게 네타냐후의 주장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언론 보도 타임라인 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미 의회가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군수 지원 예산을. 근데 이게 도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언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총리가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급기야 총리가 공개 발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은 꾹 참고 있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터져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반응이 더 재밌는데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방문한 그 아모스 혹스타인 중동 특사 있지 않습니까? 매반은 이번에 갔지만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비생산적인 발언이다. 참. 더 중요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팩트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한데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지금 팩트가 아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 백악관의 그 장피에르 그 여성 대변인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네타냐후의 공개 비판에 대해서 황당한 주장, 딜루셔너 지금 이런 주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 주장 내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네타냐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참 희한해요. 그 초록은 동생이라고 어떻게 끼리끼리 이렇게 보이는데 조 바이든이 그러면은 좀 다른 주변 사람들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토니 블링컨도 그렇고 지금 이 여자도 그렇고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는데 분명히 미국 국회에서도 이걸 인준을 한 건데 아직도 안 보내고 있는데 그 안 보내는 이유와 명분은 또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이제 공개적인 이제 스패시 이제 일어나니까 급기야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제 한 발 물러났죠. 2,000파운드에 해당돼서는 우리가 선적 지원한 건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인구 밀집 지역을 공격할 것을 우려해서 인도적 피해를 우려해서 공격형 무기는 우리가 조금 선적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마치 행정상 착오인 것처럼 희석시키면서 꼬리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대목에서 감독님이 얘기한 것처럼 미 의회가 승리를 했어요. 군수 지원 예산을. 근데 행정부가 이걸 선적을 지연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존 이제 통상적인 절차를 보면은 이제 기존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인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져도 한참 이게 물자가 전달되는데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걸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10월 7일 학살 당시 그 사태 이후에 미국 백악관 바이든 행정부가 긴급 사용 승인권을 갖다가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행정 절차 다 무시하고 그냥 바로 선적시켜 이런 명령이었어요. 그 바이든 정부가 10월 7일 초창기에는 했어요 그거를. 근데 최근 올해 들어서 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합니다. 긴급 사용 승인을 해제시킨 겁니다. 그래서 선적이 계속된 거고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근데 그러면 이제 미 현행법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 국방수권법상 미국의 국방수권법상 미 의회가 승인한 이스라엘 군수 지원을 행정부가 나서서 중단할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근데 그럼 어떡하냐? 미 국무부가 이제 머리를 굴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편법을 통해서 행정 절차로 이걸 지연시킨 겁니다. 그 어떤 거냐? 앞서서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2,000파운드 폭탄을 선적으로 보류시켰다는 건데 이 2,000파운드 폭탄이 뭐냐면 제이담 미사일이에요. 제이담. 그 통합 정밀 직격병기라고 하는데 폭약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관성유도 시스템, GPS 상법 장치 그리고 뒤에 날개까지 붙여놔요. 찾아가서 이제 격파할 수 있는 첨단 무기인데 이 키트가 있어요. 이걸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수출 라이선스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해야 된다. 그 부품을. 그렇기 때문에 선적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계속 행정 절차를 통해서. 그래서 얘기한 그 2,000파운드의 그 제이댐 미사일이 지금 이스라엘로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백악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가자지구 공격하면 안 돼.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가 너무 심해. 그래서 우리가 막은 거야라고 얘기했지만 그 제이담 미사일이 결국은 그 터널을 공격하는 용도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가자지구 용도가 아니라 헤즈볼라 용도예요.
그 바이든이 그걸 우리 네타냐후 총리가 그걸 명시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헤즈볼라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선적 지원을 시킨 것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종합하면 뭐냐면 미국은 방어형 무기 이제 포탄이나 뭐 이런 좀 자잘한 거는 공급하고 공격형 무기는 공급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다가. 그러면 이걸 어떤 진짜 이유는 뭐냐면 바이든이 헤즈볼라의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수 지원을 족쇄를 채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걸 두고선 이 대이스라엘 안보 공약을 포기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지금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런 그러니까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을 또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뭐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지금 이를 갈고 있는데 미국의 안보 수뇌부예요. 이 합참의장이 이스라엘 향해서 또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다윈 PD가 잘 설명해 줬는데 합참의장이 이걸 얘기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이른바 시아파 그 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링 오브 파이어라고 하는데 대리 세력들이 헤즈볼라가 공격당하면 이란이 공격당으로 간주하고 전체 이제 공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란이 헤즈볼라를 지원할 경우 미국이 이스라엘 방어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상 안보 공약을 포기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헤즈볼라가 수백 개의 그 단거리 미사일이 있어요. 이거는 기존의 그 MB 체제로는 방어가 안 돼요. 이스라엘가 뭐 에로 데이비드 슬링 뭐 에로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이언돔까지 그걸로 방어가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방어하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을 놓고 보면 합참의장의 발언이에요. 그 이론 보면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방어할 수 없으므로 헤즈볼라에 대한 동맹 확장 억지력이 사실상 붕괴된 거라고 분석되고 있고 현지에서는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안보 수뇌부가 헤즈볼라에 사실상 이스라엘 공격하라는 그린라이트를 준 거다. 공격해라 이스라엘을. 이거 왜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방어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헤즈볼라는 땡큐 내가 이스라엘 때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른바 유화책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악관의 목표는 확전 방지이지만 이스라엘 군수 지원 등 일련의 이스라엘 약화 정책은 오히려 중동 지역의 확전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이걸 억지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바이든도 그렇고 블링컨 국무장관이 뭐 아까 혹스타인 특사도 레바논에 가서 너네도 확전하지 마 이렇게 말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인 액션이 뭐냐? 이스라엘에 대한 군수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걸 헤즈볼라가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군수 지원 안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때려도 되겠네라고 헤즈볼라는 생각할 것이고 이란도 그걸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쇄를 잡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양쪽에다가 화해하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유화책이죠. 그래서 이게 약간 정신분열적인 정책이라고 이제 현지에서는 지금 성토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반이스라엘 정책은 대헤즈볼라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게 결론이고 이게 보면 과거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도 이랬어요. 나치 독일하고 친하게 지한다고 유야착했는데 결국에는 공격을 당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총리가 와가지고 이제 나치랑 전면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처칠 주상이 와서 그런 것처럼 지금 이란 대리 세력한테 지금 엄청난 그 유화 정책이 결국에는 역설적으로 더 큰 확전이 일어난다라는 걸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미국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향해서 이러고 있는데 미국은 약속했던 무기를 안 보내주고 있는데 뜻밖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어요. 인도가 이스라엘에 부족한 군수 물자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인도가 왜 어떤 군수 물자를 지금 이스라엘로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까? 지금 드론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브랜드가 있거든요. 헤르메스 900 드론이에요. 종합 정찰 타격 다 가능한 드론인데 이거를 인도가 공급해 주기로 한 겁니다. 20기 이상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비트가 자체 개발한 브랜드 드론이거든요. 헤르메스 900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 이스라엘 안에는 자체 생산 공장을 다 해외에다 두고 있어요. 인도랑 합작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생산 시설이 거기가 있어요. 인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사업체 엘비트랑 합작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생산한 그 물량 중 일부를 떼다가 이제 이스라엘에다 지원을 했고, 그러면 그 첨단 드론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군수 물자들을 이제 공개하진 않았어요 매체에서는. 근데 엄청난 그 화물량과 선정량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포탄류해서 포괄해서 이걸 인도가 지금 지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인도 당국자들은 NCND예요. 인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서로 인정도 부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되는 건 확실해요. 그 선적 스케줄을 보면은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왜 갑자기 인도가
비밀리에 이스라엘 지원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인도에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 인도는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정서가 강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인도 인구 중에 이제 무슬림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정서가 강한데 이제 인도라고 하면은 힌두교가 있고 똑같은 종족인데 무슬림을 믿으면 파키스탄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갈라진 거 아닙니까? 국가가. 근데 이제 199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도하고 파키스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인도를 지원했습니다. 군수 지원을 엄청나게 했죠. 그 이후로 이제 모디 총리가 오고 네타냐후 총리하고 2018년, 17년부터 군사 그 방위 조약 맺고 군사 협력해서 공장도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때 이제 99년도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인도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을 지금 인도가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인도를 갔었거든요. 아, 얼마나 무질서하고 덥고 또 막 그런지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또 인도가 이스라엘을 돕는다니까 또 인도가 갑자기 사랑스러워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으란 법은 없고 어디선가 꼭 왜냐하면 이렇게 평상시 이게 다 이스라엘이 이제 평상시에 덕을 베풀어 놓은 거죠. 군수 물자 혼자 안 하고 같이 합작 공장 만들고 이렇게 다양하게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걸 이제 컬렉트 하는 거잖아, 은혜를. 그래서 아주 그래도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말 나온 김에 방송 끝나고 인도 카레나 먹으러 갈까요? 아, 예, 그렇죠. 저는 길을 걸을 때도 꼭 인도로만 다닙니다.